네, 지금 시각 10시 37분입니다. 진흥의 시사터치 2부 후반부입니다. 자, 목요일 오후 이 시간에는 이 후반부에는 금융권, 은행권, 경제 관련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한미은행의 용장, 금종국 행장의 승부수는 과연? 네, 이런 타이틀입니다. YTN 뉴스 FM의 진흥의 시사터치 이 프로그램에서 매주 시간에 한인 금융가 등 LA 로컬 경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LA 지역에서 언론 방송 매체를 두루 거친 경제부 전문 기자 출신이죠. 뉴스타 미디어가 발행하는 K타운 호프의 대표 박상균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또 바쁘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저희들이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말미에 잠깐 언급한 대로 한미은행 금종국 행장이 한국에 휴가차 간 것이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금 행장의 휴가가 왜 한국에 갔는지, 네, 이제 이게 궁금했고, 또 당시 그 라스베가스에서는 그 매직 쇼가 있었는데 LA에 있는 많은 은행장들이 현지로 다 달려갔는데 한미의 금 행장만 안 보였다. 이분이 한국에 갔는데 그냥 휴가차, 이 민감한 시기에 그냥 휴가차 갔을 리는 없고 뭔가 모종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하러 간 게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간 이유가 밝혀졌어요. 네. 네, 저희 진흥의 시사 터치가 특종을 한 셈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언급드렸던 대로 BBC은행과 윌셔은행의 통합 결정에 따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미은행이 네. 빠른 시일 안에 이제 M&A를 성사시키든지 자신들이 이제 먹히는 시나리오죠. 피인수를 당하든지 이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중심에는 단연 그 수장인 그 금종국 행장의 이제 역할이 큽니다. 저는 이분을 이제 용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용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과감하고 깜짝 놀랄 만한 강단 있는 일을 이제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금행장은 M&A의 귀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강조하고 공언하듯 뭔가 곧 성사시키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개 그 은행이나 일반 단체나 어떤 국가기관이나 이런 큰 그런 기관에서는 그 리더들의 자질을 두고 여러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용장이다, 또 어떤 사람은 덕장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지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행장은 이제 용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그 박상균 기자가 이분을 특별히 이렇게 용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 기자회견 때 이렇게 뵀는데 네. 이 풍기는 외모에서부터 이제 단단하고 강한 이미지가 있는 게 이제 카리스마가 좀 네, 되게 강해 보이세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오시자마자 한미로 오고 나서 이제 가장 크게 결정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텍사스주에 본점을 뒀던 U12를 이제 인수했던 일입니다. 네. 대부분의 은행들이 약간 이렇게 주저주저할 때 뒤돌아보면 사실 U12 인수를 놓고서 한미뿐 아니라 이번에 통합 결정을 한 BBCN 윌셔 모두 근침을 흘렸던 그런 은행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U12를 인수를 빠르게 결정을 했던 거죠. 금행장이 이제 용장으로서. 네. 근데 이제 당시를 뒤돌아보면 막상 U12의 재무제표 등을 분석할 결과 이제 BBCN 윌셔는 이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주저하게 됐던 배경이 됐고요. 네. 이렇게 배경에는 한인은행과의 한 최고위급 관계자 한 분은 제게 아마 U12를 인수하게 되는 은행은 상한 생선을 먹는 것과 같아서 훗날 크게 체할 것이라고 이렇게 귀띔해 주는 분들 계셨어요. 네. 상한 생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 U12를 인수한 한미은행이 이 2년여가 흐른 시점이 되면서 이제는 이에 대한 성적표를 놓고 확실한 평가를 받을 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일각에서는 한미가 U12를 인수한 것을 놓고 자칫 실패한 정책이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고요. 네. 물론 한미금행장은 U12 인수 과정에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저가의 인수를 할 수 있었던 점, 자산고 등을 크게 늘림과 동시에 지역적 외관 확대, 그리고 타인종 고객 흡수 등의 이유를 들어서 성공적 M&A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이미 지적한 대로 U12 인수 2년차를 맞아 한미가 빠른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는 관측, 상당히 유효하겠는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새로운 합병을 꾀하거나 아니면 피인수를 당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등 어떤 M&A 카드를 뽑아들게 되면 또 한 차례 암묵적 베니핏을 얻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에 따른 부득이한 손실 처리라든지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인수합병에 따른 수습기간을 2년가량 연장하는 효과랄까요?
사실 한미로서는 주요 주주들인 기관 투자가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 상승과 안정적인 발표를 내놓던 지난 실적 결과가 U12 인수 2년을 기점으로 그 기세가 꺾인다든지 하는 이 우려가 이제 결과물로 반영되면 한순간에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새로운 M&A를 성사시킴으로써 모든 것을 희석시키고 시간을 버는 효과가 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자꾸 언급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금종국 행장이 다른 경제은행 행장과 관계부처 고위급 간부들이 자파 시장의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업계 최대 행사인 매직쇼가 열리는 라스베가스 행에 오른 반면에 금 행장은 미묘한 시점에 휴가차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한국계 은행과의 인수 합병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말씀드렸듯이 제가 약간 그 촉 같은 게 되게 좋은 편인데요. 네. 결국 한미은행은 지난 2010년엔 유재승 행장이 계실 때요. 그때부터 꾸준히 우리금융과 인수합병을 놓고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은행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의 노광길 이사장이 있고요. 지금도 이사장이시고요. 실제로 자산고 30억 달러까지 추락하는 등 위기에 빠졌을 때 옵션 포함 2억 4천만 달러의 지분 51%를 매각하는 양해 계약서가 교환되는 등 두 은행의 전략적 제휴가 구분응선을 넘었다가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금융이 한미의 지분 51%를 확보한 뒤 한국계 우리은행의 미국 내 자회사인 우리아메리카은행, 우리금융으로서는 미국 내 손자회사죠. 우리아메리카와 한미은행과의 결합 시나리오를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금융은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어떤 사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추락했었던 당시 한미은행의 주식을 1,300만 달러를 투입해서 주당 1달러 20센트죠. 그때 이제 4.9% 지분을 확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금융 측이 이번에 한미와 신한은행과의 접촉서를 경계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봐도 무방할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당초 오랫동안 커넥션이 상호가 이어져 왔고요. 한국계 은행 가운데서는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안정적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금융, 즉 우리아메리카와 한미은행과의 결합 시나리오가 1순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꾸준히 흘러나왔던 그 뉴저지주 B&B 은행을 인수해서 B&B 하나은행을 런칭시킨 그 하나금융이 2순위. 혹시 뭐 더 이어진다면 이제 신한은행 정도, 한국계 은행 중에서는 네. 이렇게 1, 2, 3순위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종국 행장이 현재 나오는 언론 보도상에는 그 미국 뉴욕의 신한뱅크 아메리카 관계자, 뭐 이제 신한은 그리고 한국서는 신한은행 관계자들과 물밑 접촉을 벌였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신한아메리카 측과 이제 신한은행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고, 반면 이 소식을 뭐 뉴스를 통해 접한 우리금융 측은 강력한 섭섭함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게 이제 현재 시나리오의 골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한은행, 신한뱅크 아메리카와 합병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은행계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하다 보니까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이 가능성은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현재 돌고 있는 루머랄까 그 설들이 맞다면요, 그게 맞는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한미은행의 2인자라 할 수 있죠. 그 반일이 전무가 과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신한뱅크 아메리카에서 근무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네. BBCN과 합병하기 전에 그 전신이었던 나라은행에 이제 여성 전무 3인방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오픈뱅크의 민킴 행장, 반일이 전무, 현명희 전 전무 등이 있었는데요. 이들 세 여성 전무 가운데 민킴 행장이 내부 승진을 통해 나라은행장이 되자 그 당시 반일이 전무랑 현명희 두 전무가 잠시 신한뱅크 아메리카로 이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민킴 행장이 오픈뱅크로 자리를 옮기고 난 후 엘빈강 전 행장 체제 시절 두 사람 모두 복귀를 했다가 현재는 반일이 전무가 이제 한미은행으로 이적해 왕성히 활약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라이벌 의식이 너무 강했던 모양이죠. 뭐 세 분들이 뭐 나이대도 비슷하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루머의 중심에 결국 신한뱅크 아메리카, 신한은행과의 연결 포인트에 반일이 전무가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접촉설이 사실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처음 한미은행으로 반일이 전 BBCN 수석 전무가 이적할 당시에는
그 한국어권이 아닌 이제 금종국 행장과 반일이 전무 이 두 사람이 서로 잘 융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의외로 두 남녀 베테랑 뱅커들이 이제 강당 있는 서로가 용장의 풍채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코드가 맞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참 호흡이 잘 맞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BCN과 윌시어의 통합 결정으로 수세에 몰린 현 상황에서 신한은행으로의 뭐 피인수랄까, 즉 신한뱅크 아메리카에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하는 시나리오는 한미, 신한 모두에게 이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 네. 윈윈. 네네. 자, 끝으로 이번 루머랄까요? 한미와 신한뱅크 아메리카의 인수 합병설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BBCN과 윌셔 은행의 통합 결정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한미은행이 축입니다. 그 수장인 M&A 규제 금종국 행장이 또 그 안에서 또 축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탄 가능 시나리오들이 이제 당분간 다 그 금종국 행장, 용장인 금종국 행장이 가시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과거에 한미은행이 우리금융과의 전략적 제휴가 추진되는 시기에는 공교롭게 우리아메리카 행장 출신이었던 유재승 행장이 영입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경우에는 신한뱅크 아메리카에서 서부지역 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력을 지닌 반일이 전무가 금종국 행장의 그 밑에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그럴듯한 지금 시나리오가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지금 나름 합당합니다. 그 경쟁사 우리아메리카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 은행인 태평양은행에까지 총 자산고 순위에서 밀리게 된 그 신한뱅크 아메리카 어떤 식으로도 돌파구가 필요하고 이 은행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미와 신한아메리카가 공교롭게 이제 동병상련을 앓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함께 타개해 나갈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여전히 우리금융, 한야금융 등 한국계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이스트 웨스트 뱅크라든지 캐스데이 뱅크라든지 이제 중국계 은행과 이제 뭐 피인수 그리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 은행들인 태평양 CBB 은행을 이제 직접 인수하는 그런 카드 뭐 이런 창구들이 계속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군요. 네. 자, 오늘도 좋은 정보와 금융과 뒷얘기들 잘 풀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권 전문 박상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